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다른 것보다도 네. 어제 뉴스 보니까요. MBC 기자가 네. 그 서부법원의 그 폭도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뉴스에 나왔어요. 네. 지금 미디어 전문가로서요 어떻게 보세요? 미디어원의 사장 출신 아니십니까?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뭐 11화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흥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죠. 한국이 그런 영화보다 더한 상황이고 오늘 새벽에 그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면서 이 4년 전에 이 의사당 난동을 부추겼던 사람이 다시 당선이 돼서 지금 취임식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과 한국에서 2025년 1월 19일 공덕동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보면 이게 무슨 평행 우주처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한국은 지금 1차 내란이 국회에서 벌어졌고 2차 내란은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졌고 3차 내란은 서부지법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는 그런 내란이죠. 법원을 네. 습격해서. 네. 이 트럼프가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도 이 교묘하게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태극기 부대들 사이에서는 이 트럼프님이 당선이 되면 윤석열이 석방될 거다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도 돌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네. 같은 게 그리고 네. 지금 말씀 이정환 대표님 잘 정리를 해주시긴 네. 했지만 그 미국에서 의사당 네. 이 난입했던 그 사람들 네. 사면해준다고 하더라도 4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네. 4년 동안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어쨌든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거라고. 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네. 더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만 일단 그것도 있고 트럼프는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그 제너럴 파퓰러부트에서도 이겨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참 이상한 게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시절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난폭해 보이지만 네. 뉴욕타임즈 기자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 NBC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맞습니다. 뺏고 네. 이거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지고 판사 이름 부르면서 뒤지고 이거는 안 했다고요. 판사 그 사무실을 정확히 찾아가는 거 보면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2시에 또 네.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네. 변론을 직접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게 테러리스트한테 마이크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또 변론권은 또 헌법에 법률에 보장된 네. 대로 그리고 그 지켜줘야 윤석열이 뭔가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수 과다 표집 논란이 있지만 여론조사도 심상치 않은 상황. 한국이 정말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까지 계속 좀 시청해 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어떤 또 궤변을 늘어놓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모터 채널에서 계속 생중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대표님 트럼프 취임식 네. 보셨죠? 예. 네, 밤사이에 일어났어요. 네. 이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취임사. 네네, 취임사를 취임사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민 대책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컬처워, 문화와 전쟁이고, 세 번째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라는 게 있는데 이 명백한 운명이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민, 예, 문화전쟁, 예.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는 이제 우리가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먹어야 할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운명, 네. 국가의 운명이 네, 영토 맞습니다. 그걸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 영토를 정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게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영토라는 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그 들어가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공공연하게 취임사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좀 네. 살펴보죠. 그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네. 이민부터. 네, 이민부터. 남부 취임사 내용 중에 국경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사태. 첫날에. 그래서 네. 이제 국가 비상사태 네. 선포한 거죠. 두 가지 키워드가 또 있는데 멕시코 잔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망명 신청자들이 일단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 땅에 남아서 이제 거기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게 리메인 인 멕시코라는 걸 이제 복원을 하기로 했고요. 캐치 앤 릴리즈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할 경우 일단 석방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네. 붙잡은 다음에 놓아준다. 캐치 앤 릴리즈인데 그거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망명을 신청해도 미국 땅에 못 들어온다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잡은 다음에 이 법원에 출석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풀어주지 않겠다. 이 들어오면은
체포를 하면 일단 계속 가둬두겠다라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이민자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네.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은 없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했고 이 선거 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민자 단속, 이민자 퇴출이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근데 멕시코 이민자를 얘기하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왜 네. H1B 비자나 이런 네네. 우리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이민도 얘기가 좀 그건 뒤에 있었는데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요건 아마 아니고. 일론 머스크랑 좀 갈등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취임사에선 그 얘기는 안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 전쟁이 이제 결국 젠더 전쟁인데요.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동성애 얘기네요. 예, 그건 이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트랜스젠더는 없다라는 걸 천명한 거죠. 그리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을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 워딩에서 이 성소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취임사 내용이 정확히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이 있다 그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 동성애 얘기는 아니네요. 제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이거는 트랜스젠더라든지 다른 네네. 그러니까 성소수자 중에서도 여러 사실은 동성애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는 있는데. 워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인정할 두 가지 성만 인정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성 전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떨까 모르겠어요. 네네. 미국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할 네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Manifest Destiny라는 예, 이게 어려운 말인데 19세기에 미국의 서부 개척, 영토 확장을 정당화했던 그런 용어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란 거니까 네. 우리가 그 땅을 먹을 운명이라는 먹을 거예요? 운명이다. 네.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겠다. 이거 파나마 땅인데 장악하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이름 바꾸겠다.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빼앗아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덴마크 발칵 뒤집혔죠. 멀쩡한 우리 땅인데 우리 자치령인데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린란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미국 땅을 넘어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미 그린란드에서는 약간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53번째 주가 되자라는 걸 선택을 하면 실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란드 얘기는 고전에 했는데 보니까 네. 취임사에서는 파나마 운하 얘기가 워딩으로 네네. 들어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지. 파나마는 어떤 생각이? 파나마 운하는 이제 미국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적인데 이걸 완전히 그걸 이제 미국 관할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파나마 땅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거지? 땅을 달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비용을 주고 사오겠다, 완전 미국 영토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파나마 주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강하게 파나마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경제력과 힘과 그리고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제 어떤 이제 힘의 논리로 어떤 이제 영토를 빼앗아 오겠다라는 거겠죠. 또 더 확장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계속 나왔지만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 이게 지금 이제 영토뿐만 아니라 이제 화성까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트럼프나 특히 네. 공화당 쪽이 미국을 고립주의적으로 네. 고립주의 외교를 펼칠 거라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는 고립주의라고 그러면 항상 미국 땅 안에서 고립돼서 자기들끼리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고 동맹국들하고 뭔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땅은 우리는 더 넓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같이 들려요. 이 더 강력해진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게 사실 이제 작정하고 4년 동안 독을 품고 나타나서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가슴이 아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50% 수준이거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87%. 그다음에 이 이민자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시민권을 종료하자라는 의견이 41% 정도로 실제로 이 마가 정책들이 꽤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지지한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겠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기대는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취임사에서도 그런 좀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왔고요.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라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담대한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나왔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사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쉽지 않다. 네. 아시겠지만 관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민자를 내쫓으면서
사실 이민자들이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그 그렇죠. 뭐 피자집, 보안이긴 햄버거집에서 한데. 아르바이트하고 네. 설거지하는 사람들 다 이민자. 그걸 사실 감정적으로 쉽게 대처해서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가능한 지금 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취임식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몇백 영하 명만 13도라는데요. 지금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사람들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미국 게 정부가 초청하는 초청권은 거의 없고요. 전혀 없고요. 다 대부분 다 이제 상원의 하원들한테 초청장을 나눠주면 알아서 또 거기서 이제 그 나눠주는 서로 뿌려주는 그런 것이라서 정부 차원의 초청은 없고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라서 해외 초청권을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이제 말 그대로 인사 상견례하는 자리 정도라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교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위성락 전 그 대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 와구락을 수만 명이 모여서 정신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그거 뭐가 이루어질 리는 없고요. 근데 악수를 하려면 그리고 네. 그거 보니까 한 몇백 명 들어가는 홀에서 이게 네네. 트럼프가 취임사를 하던데 네. 그 안에 들어가야 악수도 그 안에 들어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직접 보기라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하려면 따로 날을 잡거나 따로 이제 그 뭐 행사를 잡아서 파티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 행사장에 가서 자리 하나 차지한다고 해서 전혀 뭐가 이루어지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간다고 다 공표하고 네. 가서 뭐 국내에 무슨 극우파 이 주장을 알리겠다 뭐 그러고 갔잖아요.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그 서부지법 폭동을 거의 배후 조종해놓고 갑자기 대통령 취임식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네, 여러분 모두 훈방될 네. 겁니다. 그리고 네. 비행기 타고 가버렸죠. 갔는데 그 밤에 지금 이제 폭도들이 다 난입.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취임식장은 지금 이제 800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800명. 의사당의 네. 800 로툰다운은 800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서 취임사 하는 거죠. 네네. 네. 원래 22만 명의 표를 뿌렸는데 그 표는 다 이제 쓸모없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제 약속이나 뭐 약 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거 뭐 훌륭한 기념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티켓이 그 티켓을 받으려고 많게는 뭐 100만 달러를 냈다는데 실제로 아예 이제 그 표를 날리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념품이 될 거다라는 말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물론 트럼프 직접 받지 않은 그러니까 것도 기부금 있겠지만. 많이 내면 티켓을 줬는데 맞습니다. 네. 그 기부금 내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리고 중고 쇼핑몰에서 뭐 꽤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는데 다 휴지 조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나경원, 강민국 의원, 조정 의원 등은 이 캐피탈원 아레나라고 그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한 이게 2만 명 정도 들어간 체육관에 이 플라스틱 의자 놓고 거기서 화면을 통해서 그 생중계를 지켜봤다는데 사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 2만 명이 와그락을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정부 인사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지자들만 다 있는 우리끼리 데가서. 모여가지고 와그락 모여가지고 보는 데다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고 막 페이스북에 몇 번 올렸는데 이분은 또 추워서 호텔 방에 앉아서 봤다라고. 아니 또 페이스북에 그분은 올렸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또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네. 대선 출마 아무나 초청받는 게 분위기를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나 초청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취임식 초청 받은 거예요. 우리도 유튜브 생중계로 저도 월스트리트 그렇다고 할수 저널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그거 본 거나 네. 호텔방에서 본 거나 똑같은 네.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초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국내 행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인사들 초청하지 않는데 국내 이제 인사 중에 이제 조현동 주미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미국 이 공식 이제 외교 인사니까 우리나라 대표로서 참석을 했고요. 축하하러 참석을 한 네네.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하게 하고요. 하고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사실 이제 미국 기업인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요. 또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의 아들하고 좀 친해서 이제 그 뭐 행사장 지금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트럼프가 워낙 또 이제 안티가 많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오지 않았다고 하고 버락 오바마는 왔는데 부인 미셸 오바마는 오지 않았다고 뭔가 불편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준표,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분들 네. 거기 가면은 그 무슨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거 아마 의정 활동비로 출장 신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구시장이면은 네. 대구시 네. 예산으로 가겠죠 아마도 네. 해외 출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초청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이라는 건 하원 의원 통해서 아름아름 통해 가지고 하원 의원들이 보통 몇백 장씩 가지고 있으니까 부탁하라면 이제 뭐 한 장 나눠주긴 하겠죠. 그게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특권이 아니라 사실 누가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뭐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걸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만 초청받아 간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걸 또 이렇게 뭐 포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좀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트럼프와는 만찬 또는 이제 무도회가 있는데 그런데 초청된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뭐 행사장에 가서 자리 하나 차지했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런 건가? 정광훈 목사도 뭐 굉장히 자랑을 했다고 하죠. 가서 뭐 거의 네.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네. 뭐 윤석열 씨를 구출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뉴욕타임즈에 사진이 실렸던데 온 사람을 다 누구 왔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또 그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등 이제 초특급 부자들이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이제. 저도 그 사진 봤는데 혹시 사진 있나요? 그 사진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죠. 저 그거 굉장히 네. 기념비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저 맨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 있네. 네네. 저희가 지금 VIP석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거기잖아요. 취임석.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지금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게 제프 베이조스. 머리 벗겨지는 분. 네. 이분은 자기가 아마존? 소유주로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그 대통령 지지선을 하지 못하도록 사설을 막았죠. 네, 사설을 막았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보자라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스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받았습니다. 저 일론 머스크 맨 오른쪽 그 다음에 있는 게 순다르 피차이네요. 네네, 구글 그렇죠. CEO죠. 구글 CEO고. 구글도 그래도 초청 받았네. 구글도 그다음에 초청을 받긴 받았지만 구글이 아마 이번에 텐데. 이제 미운태를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저커버그도 있죠. 페이스북은 오른쪽에서 메타. 세 번째 네,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그 오른쪽은 부인까지 같이 왔네요. 아내까지 왔고 네. 저기 저 로렌 산체스 가운데 제프 네네. 베이조스 옆에 있는 네. 분 또 파트너죠. 저 네네. 사람도 CEO인데. 그래서 이제 그 메타는 페이스북은 또 최근에 이 페이스북의 팩트 체크 기능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트럼프가 페이스북에서 계정 정지당하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헛소리 할 때마다 이거 뭐 경고 먹이고 막 계정 차단하고 했는데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는 아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도 그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고 이제 커뮤니티 체크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예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 차별 발언 등을 못하도록 했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없애버렸고 페이스북에서 최근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부터 뉴스 노출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네.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기사들 그다음에 뭔가 그런 이제 뭔가 주장성 그 콘텐츠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있겠네요. 트럼프는 또 이게 또 신념이기도 한 게 표현의 자유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이제 혐오와 차별 발언까지도 모두 다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서 매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페이스북에 사실 정치적 발언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성명서를 거기다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한동안 그러다 지금 분위기가 네. 바뀌었던 거죠. 네네. 바뀌었다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허용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페이스북을 이제 그런 또 뭐 그 정치적 공방과 경륜의 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의도고 그렇군요. 거기에 충실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전 눈에 띈 게 네. 샘 알트만이 아까 그 사진에 없어요. 네네. 그 챗GPT가 제일 유명한 지금 생성 네. AI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샘 알트만은 또 이제 이 뭔가 물을 먹어가지고 네. 지금 이름도 노예 해방홀이라고 있는데 이 국회의사당 의회의사당 지하에 있는 노예 해방홀에 거기 지금 저 자리 쪽 그 방에 아직 거기 아예 거기 못 들어가고 아. 그 지하에 있는 1,800석짜리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고 합니다. 직관 못했네 샘 네네. 알트만. 이제 샘 알트만이 왜 미운태를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버럴하잖아요 샘 네 알트만. 그리고 지금이 또 이제 그 트럼프가 AI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AI 네네네. 기술 가속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주위에 포진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결국 트럼프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 규제나 아니면 지능 등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터 틸하고 마크 안데르센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크 안데르센 피터 아까 그 네. 사진 어딘가 네. 또 봤어요. 피터 틸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 작정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뛰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또 이 후원금을 냈었죠. 그렇군요. 네, 어디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사진 이야기 잠깐 해보면 트럼프 좋겠는데. 사진, 한번 네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식 사진 네. 이 보여주시죠. 이 나왔네요. 맨 왼쪽이 지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사진인데 살짝 웃는 모습이었네. 살짝 웃고 있는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2023년에 이제 이 기소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하루 정도. 그 구치소에서 찍은 머그샷입니다. 범죄자 이 증명 사진인데 그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있는데 사실 이 표정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가지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이번에 이제 공식 프로필 사진인데 대통령이 이제 공식 백악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인데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죠. 일부러 이 먹으셨다고? 표정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고 골라서 이걸 찍었다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 이게 아까 또 처칠 사진도 윈스턴 있었는데. 처칠을 좋아해가지고 윈스턴 처칠의 표정을 많이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기사하고 이 표정이 최대한 비슷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찍어가지고 나온 사진이 이 세 번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칠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정말 이게 이제 이런 그 첫 번째 웃는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스트롱맨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된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칠도 처음에 총리 될 때는 거의 미치광이 소리 들었었어요. 네네. 그 전에 했던 많은 극단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뭐 또 총리는 잘하고 2차 대전도 승전을 이끌고 뭐 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네. 정책을 통해서 우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예, 정책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라는 게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액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대통령 시행령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으로 하겠다. 대통령이 바로 그냥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 계속 이거를 첫날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있는 찍은 건가요? 것도 있고 이제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관세를 크게 늘리겠다고 했죠. 이제 국세청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 이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세청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는 국세청인데 외국 해외 국세청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해외 국세청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이제 외국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이제 강력한 미국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장명 끝내주네요. 네, 네. 외국 다른 나라에서 세금 걷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막 그 한국에 없는 표현이라서 외국 국세청이든지 뭐 관세청이 해외 세금청이든지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걸 만들어서 아예 이제 하겠다는 건데 세금을 거두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수입 물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바로 지어야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제 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행정 효율부라는 걸 만들었죠. 그게 다찌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일론 머스크하고 라오스 맘이죠. 예, 도지코인하고 같은 이름의 이제 부를 만든 거예요. 우리 같이 공동 장관한다고 그랬었던. 이게 엄밀하게는 장관 아니고 이제 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회 개념. 예, 위원회 개념이기도 하고 법적 실체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모든 행정 부처를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뭐 물어보니까 대통령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권력이 막강하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또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를 찍어 누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데리고 가면서 다독거리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얘기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린 뉴딜을 끝내겠다.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 이것도 이제 폭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오늘 당장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고요. 이미 하겠다고 했고요.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철폐를 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산업들이 지금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 때 드릴 베이비 드릴 뭐 땅을 파자 얘들아 뭐 그런 구호를 계속 외쳤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뭐 계속 드릴 베이비 드릴. 예. 뭐 땅 파서 석유 캐내자. 네, 석유를 캐내자. 그래서 셰일 이제 오일 얘기하는 네. 거네요. 그리고 세일가스 이 CEO를 또 에너지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이제 이건 아예 작정하고 그냥 뭐 시계바늘을 한 10년, 20년 정도 돌린 모습인데 이 화석연료를 파내가지고 미국 경제를 키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 부흥을 제조업을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액체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액체금, 리퀴드 골드를 파가지고 액체금, 화석연료, 네, 화석연료, 석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완전히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가 걸어왔던 탄소 감축에 완전 정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판을 깨면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이 2015년이었죠. 네네. 근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돼 온 것도 사실이죠.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아예 그걸 이제 판을 깨겠다는 엎어버리겠다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뭐 중국과 관계를 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도 이게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부분이다. 관계를 풀겠다고요? 풀겠다. 이제 중국의 관세를 뭐 때리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또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이 또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이 막히기 때문에 100일 안에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시진핑을 만나겠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논의가 오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가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그런 이제 실험인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고립주의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이제 우려 그리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굉장히 불가능한 도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어떤 딜이 가능할 건지 뭐 고민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 났네. 윤석열 씨는 중국 간첩 때문에 네.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그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 씨를 구해줘야 되는데 네네.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난다고 하고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도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이렇게 막 그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중국과 뭐 밀착된다라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의 그 천조국 미국은 또 중국과도 손을 잡고 있는 CIA가 와서 좌파들 다 잡아갈 거라고 믿고 네. 있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러니까 참 네.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죠. 네. 다 국가 관계라는 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이합집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중 하나가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피소된 그 1,500명을 사면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모든 형태의 정부 검열을 중단한다. 뭐 등등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지지자들 결집은 또 확실하게 하겠다는 뭐 그런 네네. 얘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네. 100개 행정명령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일단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크게 얘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네.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셔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네. 올리가르이 그러니까 네. 러시아 재벌 체제, 네네. 신흥 귀족 이 사람들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올리가리라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입 밖에 내지 않는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그 용어였는데 한국 같은 뭐 재벌 체제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재벌은 한국적 표현이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판 재벌이라는 그 의미, 러시아판의 맞아요. 재벌 같은 의미인데 그걸 이제 용어를 썼고 올리가리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 부와 권력, 영향력을 한꺼번에 거머쥔 올리가리가 그들이 권력 남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마지막 이 바이든이 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아까 그 트럼프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취임식에 앉아 있었죠. 보면 이제 이 아까 그 사람들 다 빅테크 CEO들 그 맞습니다. 사람들 올리가르이라고 비난한 건가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정부와 유착하는 그런 이제 테크 재벌들의 얘기인데 아까 그 로툰다홀에 있었던 억만장자들 자산 합쳐보니 한국 그 돈으로 한 1,900조 원 되는 사람들 개인 자산이 저 사진 안에 1,900조 맞습니다. 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말. 똑같은 그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워싱턴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백악관 워싱턴에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되니까 워싱턴 DC에 호화 주택이 동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가 자기 집을 팔라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집들이 다들 막 그 갑자기 막 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 저 워싱턴 살았었는데 집이나 하나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 샀겠지만. 네. 또 2기 행정부의 고인사들 중에 이제 10억 달러, 우리 돈 한 1조 5천억쯤 되는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13명이나 되고요. 트럼프 재산도 벌써 보니까 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원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부자들이 워싱턴 DC로 이사 온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사도 오고 이제 정부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장만을 해놓는. 일론 머스크는 아예 무슨 호텔을 사가지고 그 통째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나 여기 와서 일 좀 해야 되니까 일 좀 해야 된다는 건 뭔가 정부를 이렇게 좀 흔들어 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한 그 제도나 규제들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이고 미국에서 시장은 시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다. 우리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부가 시장 침해하면 안 되고 시장도 정부에 유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작정하고 정경유착 사는 것도 그냥 다 워싱턴 DC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살지 않고. 맞습니다. 혹시 그 제가 보내드린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후원금 내역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네, 아 기부금 내역이 있구나. 이 테슬라는 100%이 공화당의 그 빨간색 공화당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난 대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이제 민주당이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 이제 위에 있는 애플의 팀 쿡이나 엔비디아 젠슨왕 아까 그 사진에 없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초청 못 받았나? 그래서 이제 이 구글도 그렇고 약간 이제 미운태를 박혔는데 막판에 이제 메타, 아마존 등은 이제 해리스 시장 안 돼라고 사설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뭐 그 유세도 나오고 따라 나오고 했었죠. 가짜 뉴스 뭐 허용해 준다고도 하고. 이 순서대로 아마 이제 더 유착하고 멀리 있는 기업들은 좀 이제 그 미운태를 박히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오늘 이제 놀라웠던 건 일론 머스크의 나치 경례 사진. 나치 경례요. 네, 보셨습니까? 그거 혹시 그 사진이나 화면이 있나요? 방방 뛰면서 그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방방 뛰면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느낌이다. 그래서 막 봤어요. 막 빰빰 하면서 이렇게 막 이 같이 실제로 흥분한 것 같아요. 탁자를 치면서 같이 뭐 외쳐보자라면서 이건 인류 문명의 갈림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아예 작정하고 이 파시스트들의 경례법을 흉내를 낸 건데 저 경례가 히틀러가 시작을 해가지고 뭐 무솔리니도 따라하고 나중에는 독일의 나치 시대에는 다 일반적인 맞습니다. 인사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인류 문명의 뭔가 금기인데 이런 걸 개의치 않는 모습. 그 유대인 학살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저런 식으로 인사하는 거는 진짜 서구 사회에서는 진짜 나쁜 짓으로 나 인종 학살하는 사람이야라는 표시를 내는 이거 것처럼 자체가 사실 그냥 거죠. 이건 행동이거나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떤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인데 이 지금 그 정권의 2인자라는 사람 그 사실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말을 들 정도로 지금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앞으로 남은 4년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멘트도 섬뜩하더라고요. 인류 문명의 갈림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문명이 지금 민주주의에서 무슨 전체주의로 바뀐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그 또 트럼프가 농담 삼아 이제 로튼다고 해서 이제 그 취임식을 하면서 실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좋네요. 하면서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농담이지만 다음에 또 4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기도 했고 이게 또 이제 미국 헌법에 이 연속해서 3번은 나올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뭐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도 하고 또 아마 이제 이번에 보면 나보고 케이아스라고 하지만 혼동이라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그런 말을 농담처럼 했어요 어제. 그 말은 이제 또 한국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고 또 뭐 그 탄핵에서 풀려나면 윤석열 만나보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임 중에 한번 그 계엄령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제가 그 멘트는 봤는데 또 한국 언론에 나온 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탄핵되면 만나보겠다가 아니고 만나보는 거 아니냐는 그 질문이 있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탄핵이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못 만나겠다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얘기였고 어쨌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치 경례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AI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하겠다.
영향을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하던 말 얘기 마저 하면 이 마가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이제 네네. 그 트럼프 구호였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레드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장 노동자들 네네네, 그다음에 맞아요. 백인인데 러스트 일자리를 벨트. 잃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민자들이랑 불만 갖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들이었다면 또 한쪽에는 이 억만장자들 올리가르이들 억만장자이 테크 재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지 그룹들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외국 이민 고학력 이민을 받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민자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아공 출신이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쟤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 국적이 아니거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국적인데 그래도 미국 국적이 맞죠. 근데 꽤 늦게 국적을 취득했다. 2005년에 취득을 2005년에 했으니까. 근데 뭐 취득했대요. 미국 국적자인데 이게 뭐 미국인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 그렇게 약간 뭐 비하하는 정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테크 기업들 위해서라도 고학력 그 이민을 받자라는 쪽인데 그 H1 비자가 받자고 하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이제 그 당장 모든 이민을 이민자들에 대한 그 이 반감을 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 이민은 차단하는데 이 고학력 이민자들도 받는다라는 그런 모순된 부분들 그리고 당장 그 순간 이제 저학력 그 이제 저소득 백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미묘하게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아예 남아공 출신들이 너무 설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그 논란이 되는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트럼프가 아마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뭐 눈치를 본다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고 진심으로 고마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 그 도지 부서에서 이제 완전히 정부 효율 부서에서 완전히 막 그 공무원들도 해고하고 완전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일론 머스크와 그 AI 가속주의자들 피터 틸 이런 사람들 쪽으로 가면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근데 이 원래 마가 지지자들, 러스트벨트 지지자들한테는 가치로 아까 문화 전쟁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이분들은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 뭐 문화 그 어떤 이 성별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 이야기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이민자 얘기 이런 거 하면서 호소해서 지지층으로 끌고 가되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하고 백만장자 이해관계를 지켜주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게 H1B 비자이네요. 그러니까 고학력 이제 전문직 이민 비자인데 트럼프가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일단 이제 손을 들어줬네.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제 우파 팟캐스트들에서 최근에 이제 미묘하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제 너무 슬픈 일이다. 마가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유착을 본 이제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게 생각대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것도 참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북한에. 사실 이제 이미 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을 인정을 했어요. 그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고 어제 이야기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핵 보유 인정하고 있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생중계로 이제 뭐 그 집무실을 보여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중계를 집무실에서 일하는 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친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한때 노벨 평화상을 노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라크와 북한까지 해가지고 뭘 자기가 이제 뭔가 주도하려는 결국 이 트럼프는 모든 걸 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북한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이 많더라. 거기에 뭘 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이 있더라. 바닷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김정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뭐 북한을 여전히 이제 기회의 땅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평화도 평화지만
이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뭐 사업을 부동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우려스러운 건 한국은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도 사실 지금 뭐 일괄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이제 이 딜을 쳐야 될 텐데 한국은 지금 딜을 치는 상황 올해 적어도 한 5월까지는 이 카운트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장 뭘 만약에 할수 지금 있는 누가 거죠.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너네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산업 연관도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지 않았냐. 우리는 예외로 해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북한과 뭔가 딜을 한다면 그 딜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뭐 이렇게 협상에 끼어들 수 없는 상황. 상당할 수가 있네. 마침 그때 이제 이 문재인 당선자 시절에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뉴스위크가 표지 모델로 내세우면서 네고시에이터라는 맞아요. 표지 네네네네. 제목을 문재인 내걸었어요. 대통령이 거기 나왔죠. 근데 지금은 네고시에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나 미국이 이제 지금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만 배제되는 그 상황이 될 뭐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지금 네,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더더욱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깊은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이후에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또 쉬시네요. 네네. 네, 명절이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